오늘 점심 메뉴는 플라스틱 찌개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플라스틱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편의점에서 고른 간단한 아침 식사에도 점심 식사 후 즐기는 커피 한 잔에도 플라스틱은 들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회사에서 업무를 볼 때도 플라스틱과 함께입니다. 지인들과 즐기는 식사 자리에서도 플라스틱은 늘 함께입니다. 가정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대형마트의 물품들은 거의 모두 플라스틱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재배된 농산물도 플라스틱 박스에 담겨 있고 과자며 육류, 생선들 역시 온통 플라스틱 비닐로 포장됩니다. 세제통과 생수통, 조미료부터 껌에 이르기까지 플라스틱이 아닌 것을 찾는 건 너무도 힘든 일입니다. 정말 인류 최대의 발명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플라스틱은 그리스어 플라스티코스에서 생겨난 단어입니다. 형태를 빚을 수 있다는 뜻으로 플라스틱은 쉽게 원하는 모양으로 가공할 수 있고 튼튼해서 널리 퍼졌죠. 많이 알려졌다시피 플라스틱의 발명은 상아를 대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당구공을 모두 코끼리의 상아로 만들었는데 무분별하게 코끼리가 사냥당하고 상아의 가격이 치솟게 되자 당구공 업체에서 상금을 걸며 상아의 대체품을 공모하게 된 것이죠. 이후 거북이 등껍질과 동물의 가죽, 나무 등 단단한 물질이 필요한 곳에 쓰이던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대체되면서 동식물들이 조금은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플라스틱은 처음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은 전쟁을 통해 급격하게 발전하였습니다. 세계대전을 거치며 군수물품들이 늘어나고 나일론의 개발로 각종 의류에 활용되며 플라스틱은 최대의 전성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비닐로 지붕과 벽을 두른 소위 비닐하우스는 작물이 환경과 계절의 영향을 덜 받게 해주면서 식량난을 줄여주고 제철이 아닌 농작물도 먹을 수 있게 해준 고맙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식재료의 보관과 유통에도 플라스틱은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주면서 환경에 도움이 되기도 했고 포장과 운송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가성비의 끝판왕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위생적인 의료 활동이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일회용품이 편리한 대신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고 하지만 일회용 주사기, 수술장갑, 비닐팩 등은 추가 소독과 감염 위험을 줄여 건강을 지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2015년까지 지구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은 80억 톤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50억 톤은 재활용이 안 되고 버려졌다고 하니 헤어진 것 빼고는 지구 어딘가에 쓰레기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인류 최대의 발명품에서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린 플라스틱. 문제는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잘게 조각나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세탁기 속 의류에서도 플라스틱 조각이 떨어져 나옵니다. 화장품에 섞인 작은 플라스틱들을 얼굴에 바르기도 하지요. 기저귀, 생리대, 아이스팩 등은 제조 과정에서 이미 미세 플라스틱을 활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조각난 플라스틱들은 몸에 흡수되어 건강을 해치거나 하수구를 따라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양 생물들은 물과 함께 작은 플라스틱을 먹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시 조개와 소금 같은 해산물을 섭취합니다. 잘게 쪼개진 아주 작은 플라스틱과 함께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매끼니 플라스틱 찌개를 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한 개인 채널에 공개되어 있는 공익 광고입니다. 남편이 야채를 썰고 생선을 구우며 찌개를 끓입니다. 아내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모양입니다. 아이를 가져서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도와주는 자상한 모습이지만 전체적인 색감과 소리가 음울하고 음침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찌개를 열면 그 안에는 플라스틱이 가득합니다. 반찬들도 밥도 물컵도 모두 플라스틱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둘은 비닐로 만든 김과 플라스틱 찌개를 먹습니다. 아주 맛있게요. 지난 2018년 공개된 이 공익 광고 영상은
대한민국이 1인 플라스틱 사용량 세계 1위라는 문구를 끝으로 섬뜩한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쓴 플라스틱은 줄이지 않으면 결국 내 밥상으로 돌아온다는 말과 함께요. 플라스틱 찌개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현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밥상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작게 조각나 눈으로 알아볼 수 없는 플라스틱을 의미합니다. 너무도 미세한 1마이크로미터부터 5mm까지의 크기인데요. 일상에서 거의 들어보지 못한 1마이크로미터는 100만 분의 1m를 뜻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페트병이나 비닐봉지 같은 플라스틱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햇볕, 바람, 파도에 섞이면서 마찰되어 잘게 부서집니다. 이런 작은 조각들은 토지와 바다에 스며들어 썩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동물들은 먹이인 줄 알고 이것들을 주워 먹고 죽기도 하지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2015년 코스타리카 해변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플라스틱 빨대가 코에 꽂힌 채 발견된 바다거북인데요. 이 영상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죽은 바다새의 몸 안에 플라스틱이 가득 들어있는 모습 역시 잘 알려져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매년 바다새 100만 마리, 포유류 10만 마리가 이런 플라스틱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는데요. 알록달록 플라스틱들을 먹이인 줄 알고 먹어서 죽기도 하지만 그물망이나 로프, 각종 어업 쓰레기들에 걸려서 죽어가는 생물들도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인간에게 그 피해가 와닿기는 어렵습니다. 영국 남극조사국의 연구에 따르면 아주 작은 플랑크톤들마저 크고 작은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고, 이런 플랑크톤을 먹는 물고기들부터 먹이 사슬이 이어져 인간에게 다다른다고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인간들도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들은 너무도 작게 물속에 섞여버리게 되죠. 플라스틱이 섞인 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증발하여 비와 눈으로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렇다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노출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세계자연기금이 2019년 연구한 플라스틱의 인체 섭취 평가 연구 결과입니다. 매주 1인당 2,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 무게로 환산하면 일주일에 볼펜 한 자루나 신용카드 한 장을 먹고 있는 셈이라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섭취 과정을 살펴본 결과는 더욱 놀랍습니다. 우리가 먹는 참치캔을 확대해보면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하다는 얘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통조림을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필수로 마셔야 하는 수분에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물이나 음료를 마실 때도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페트병의 뚜껑을 여닫는 과정에서 많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독일 라인마인 응용과학대학에서 발표한 생수병에 대한 연구를 한번 볼까요? 생수가 들어있는 페트병의 플라스틱 뚜껑을 돌렸다는 순간 리터당 131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고 뚜껑을 닫아놓고 다시 마시는 과정을 10번 정도 반복하면 리터당 242개, 즉 2배가량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늘어났다네요. 또 다른 연구를 볼까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팀의 발표와 논문에 따르면 생수 1리터당 평균 24만 개의 나노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섭취했을 경우 우리의 건강은 어디가 얼마나 위험해지게 되는 걸까요? 우선 확실한 것은 건강에 얼마나 위험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계속 연구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미세 플라스틱의 위해 가능성에 대해 아직 신뢰성 있는 증거는 없지만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도는 다양한 곳에서 대두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은 치매입니다. 국내의 한 연구팀은 실험지에 미세 플라스틱을 주입해 보았다고 하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이 연쇄염증을 유발하고 신경 독성 물질로 변해 뇌세포에 침범을 한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인체 장기에 어디에나 침투할 수 있는 작은 플라스틱들은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 호르몬에 민감한 면역 질환을 유발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호르몬에 민감한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등의 암 발생 위험과 여성 건강, 특히 생식 능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중추신경계의 손상은 물론 피부 질환과 혈액 질환의 발병률을 높이기도 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 그렇다고 플라스틱을 전면 금지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인기리에 서비스되고 있는 넷플릭스의 드라마 기생수 더 그레이입니다. 일본의 인기 만화인 기생수를 원작으로 만든 이 드라마는 인간을 숙주로 삼아 세력을 확장하려는 기생생물들이 등장하고, 이를 막으려는 전담팀인 더 그레이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플라스틱과 환경의 위협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기생수 더 그레이를 꺼내는 이유는 원작과 드라마에서 동일하게 강조하는 내용 때문입니다. 지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들이 기생생물일 수 있다는 시각인데요. 시작 장면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구에 사는 누군가는 문득 생각했다. 인간이 100분의 1로 준다면 쏟아내는 독도 100분의 1이 될까? 인간의 수가 절반으로 준다면 얼마나 많은 숲이 살아날까? 지구에 사는 누군가는 문득 생각했다. 모든 생물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생수 원작에는 이런 대사도 있습니다. 인간들은 소도 돼지도 새도 물고기도 먹는데 우리 기생수들은 인간만 먹으니 소박하지 않아? 라는 대사입니다. 섬뜩하신가요? 아니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나요? 사실 이런 인간의 지구 위협설은 기생수가 처음은 아닙니다. 어벤져스로 유명한 캐릭터 타노스는 우주의 리소스가 적기 때문에 우주의 인구수를 절반만 없애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며 손가락을 딱 튕겨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인간이 줄어들면 되는 걸까요? 아니, 이렇게 있다간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편리한 플라스틱을 계속 무방비로 쓰면서 줄어들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정부와 민간기업, 그리고 개인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정부는 정책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대응 정책과 제거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국가들과 함께 플라스틱 국제 협약 등을 통한 정책 마련을 계속해야겠죠. 이미 세계 각국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발빠르게 규제 항목들을 정비하고 새로운 법률을 만들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국가 플라스틱 계획을 세워 세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고자 했고, 유럽연합에서는 미세 플라스틱 방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아직 모두가 그 위험과 대책 마련에 정답을 찾지 못한 만큼 답을 찾아가기 위해 함께 공유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기업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가능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의 변화를 이끌고 포장 용기를 줄이는 등 대체 상품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 기업들은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상품들을 개발하고 재활용을 통한 제품을 만들고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요. 그렇다면 개인은 어떤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제로 웨이스트, 많이들 알고 있을 겁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배달이나 포장 대신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일들도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 일에 도움이 됩니다. 옷에서 떨어져 나온 섬유 조각도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했던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미세 플라스틱 규제 항목에 세탁과 세탁기에 관한 내용이 있었던 거죠. 일상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합성 섬유는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미세 플라스틱 조각, 즉 미세 섬유라고 합니다. 합성 섬유는 의료끼리 마찰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므로 세탁을 할 때는 한 번에 모아서 찬물에 세탁하는 방법도 지구와 공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단법인 세이브 더 얼스가 진행했던 깨끗한 연안 만들기, 세계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행사 등은 서로 재활용하면서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이뤄지기도 했지요. AI가 중요해지고 첨단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시대입니다. 더 안전한 소방관들의 방화복부터
더 오래 절전 효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전제품들, 더 저렴하게 대체할 수 있는 인공관절들과 우주의 꿈을 펼치기 위한 우주선과 우주복까지 플라스틱은 명암이 분명합니다. 플라스틱 없는 삶을 살기에는 플라스틱에 대한 인류 문명 의존도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말고 금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겠지만 말이죠. 화성을 다룬 한 영화에서는 인류는 반드시 답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세상이 편리해졌다면 이제는 플라스틱을 줄이고 미세 플라스틱을 분해시킬 때입니다. 사람들은 바다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며 자정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고 스티로폼을 분해하는 갯지렁이를 통해 플라스틱의 자연 분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한 플라스틱 지게가 우리의 밥상에 오르지 않게 하려면 모두의 작은 실천부터 필요한 시기입니다.